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전기기사 2022년 제1회 회로 이론 및 제어공학 기출문제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1번 FZ 함수의 역 Z 변화는, 이런 문제는 그냥 문제와 답만 암기하셔도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요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FZ 함수 문제에서 이렇게 줬지요. 여기서 이 Z를 우선 넘겨줍니다. 넘겨서 정리하면 Z가 넘어가서 우변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좌변은 FZ 함수의 Z가 나눠진 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여기서 이 식을 이제 헤비사이드를 이용해서 부분분수로 나눕니다. 요거는 라플라스 역변환할 때도 이용하는 방법이죠. 자, 그래서 요 식을 부분분수로 나누면 Z-1분의 어떤 수 A로 두는 거예요. 플러스 Z-2의 마이너스 AT 승의 어떤 수, 요건 이제 B로 두는 거죠. 그래서 요 어떤 수 두 개를 분자에다 두고 요 두 개를 계산하면 이런 답이 나온다 하는 식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제 A, B를 구하는 거예요. A를 구하는 방법은 요것을 이제 원식이라고 하면 이 원식에 A가 포함되어 있는 분수의 분모를 지워요. 그리고 써줍니다. Z-2의 마이너스 AT 분의 1-2의 마이너스 AT 승 적어주고, 여기서의 이 Z에 요 A가 포함되어 있는 분수의 분모를 0으로 만드는 Z의 값을 여기다 넣어요. 자, 요 분모를 0으로 만들려면 1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이 식에 1을 적용해 줍니다. 여기 보면 Z는 1이다. 요게 이제 그 표시예요. 이 식에서 Z에 1을 적용해 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Z에 1을 적용해 주면 1-2의 마이너스 AT 분의 1-2의 마이너스 AT 승. 이렇게 하면 분자 분모가 똑같죠? 그럼 약분해서 A는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A 값은 구했고요. B 값 구해볼게요. B 값도 똑같이 요 원식에 B가 포함되어 있는 분모를 지웁니다. 그러면 Z-1분의 1-2의 마이너스 AT 승, 얘만 남는 거죠. 여기서의 이 Z에 뭘 적용해 줄까요? 이 B가 포함되어 있는 분수의 분모를 0으로 만드는 Z의 값, 이 마이너스 AT 승을 여기다 두면 두 개가 똑같으니까 빼주면 0이 되겠죠. 그래서 Z에 이 마이너스 AT 승을 적용을 해요. 여기다가 이렇게 적용하면 2-AT 마이너스 1분의 1-2 AT 승이 됩니다. 요게 마이너스 1이에요. 요거 마이너스 1이 어떻게 나오냐면, 얘를 건드려 볼까요? 얘 먼저 앞에다 써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T 승 플러스 1이 되죠.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요 밖으로 꺼내볼까요? 마이너스를 꺼내면 얘는 플러스가 되겠죠. 요 밑에다 적을까요? 얘는 플러스가 되겠죠. 마이너스를 밖으로 꺼내면 얘는 플러스 2의 마이너스 AT 승, 얘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 1. 왜냐면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를 여기다 곱해주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AT 승, 또 마이너스를 여기다 곱해주면 마이너스 곱해줘서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식과 이 식이 똑같은 거예요. 얘를 여기다 적용하면 요 안에, 가로 안에 있는 수는 얘와 같죠. 그래서 가로 안의 수와 얘와 약분이 돼서 마이너스 1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A와 B를 다 구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A 1 적용하고요. 여기다가 B 마이너스 1 적용하면 이때 Z분의 FZ 함수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Z를 다시 이쪽으로 넘겨요. 그러면 여기다 Z 곱해주고 여기다 Z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식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Z 역변환하면 Z-1분의 Z는 1이 됩니다. 1을 Z 변환하면 Z-1분의 Z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Z-1분의 Z를 역변환하면 1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Z-2의 마이너스 AT 승분의 Z, 얘를 역변환하면 2의 마이너스 AT 승이 됩니다. 반대로 2의 마이너스 AT 승, 요 시간의 함수를 Z 함수로 변환시키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fz 함수는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이 함수를 시간의 함수로 역변환하면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 제가 정리는 해드렸지만 이해가 안 되시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문제 답만 암기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2번 다음 특성의 방정식 중 안정한 제어 시스템은, 여기선 안정한 제어 시스템의 조건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우선 안정한 제어 시스템의 조건 첫 번째는 S의 차수가 순차적으로 모두 존재할 것.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 보면 3, 2, 요거 1 있는 거죠? 1. 순차적으로 존재하죠? 2번 볼까요? 4, 3, 2, 1 존재하네요. 3번 볼까요? 5, 4가 없고 3이 나오네요. 이건 순차적인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3번은 안정한 시스템이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4, 3, 2, 1 여기도 순차적으로 있네요. 그럼 3번만 우선 조건에 맞지 않고요. 다음 조건 볼까요? 방정식의 모든 부호가 동일한 부호일 것. 보면은 여기 1번 요 앞에 이제 플러스 있는 거죠?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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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조건에 만족하네요. 그죠? 얘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동일하지 않지요. 그래서 얘는 불안정. 플러스 마이너스 얘도 조건에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정.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1번. 이렇게 찾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설을 보면 3번은 S의 4승이 존재하지 않고 2번과 4번은 방정식의 서로 다른 플러스 부호와 마이너스 부호가 존재하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틀리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62번의 답은 1번입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63번 그림의 신호 흐름 선도에서 전달함수 입력분의 출력은, RS가 입력이고 CS가 출력이죠? 네, 전달함수는 입력분의 출력이에요. 신호흐름 선도에서 전달함수 구하는 방법은 메이슨 2등 공식을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런 공식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이 델타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여기 있죠? 1-AP 플러스 AP 플러스 AP 플러스 AP 뭐예요? 요거 루프 이득이죠? 루프 이득. 1 마이너스 루프 이득 다 더한 거를 빼주고요. 그 다음 더하기,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서로 만나지 않는 루프 이득끼리만, 요거랑 만나지요. 그래서 얘는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랑 만나지 않죠. 그럼 두 개를 곱해요. AB 곱하기 AB는 A의 제곱 B의 제곱, 그죠? 더하기 또 다른 게 있나 보는 거예요. 얘랑 만나지 않지요. 그죠? 예, 그래서 또 AB 곱하기 AB, 그럼 A제곱 B제곱이 되겠죠. 두 개를 더해줍니다. 더해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또 만나지 않는 세 개, 뭐 여기 있어서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얘 하나 곱한 거 더하기, 얘 하나 곱한 거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부호가 바뀌어가면서 그렇게 쭉쭉쭉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선 요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얘네들을 정리하면 이때의 요 분모의 델타는 1-3AB 플러스 2A제곱 B의 제곱이 되고요. 여기서 요거 M은 전향 경로 이득이죠. 입력부터 출력까지 다이렉트로 가는 것. 자, 입력 다이렉트 이렇게 가네요. 그래서 요것들을 다 곱해주면 A의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면, 얘는 뭐냐면 1 마이너스 요 다이렉트로 가는 전향 경로와 만나지 않는 루프 이득. 좀 어렵지요. 예, 루프 이득. 그런데 루프 이득이 지금 요렇게 있죠. 지금 이 전향 경로와 다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1-0 만나지 않는 루프 이득이 없기 때문에 0을 적용해줘서 얘는 그냥 1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다 적용해보면 얘 A 3승, 얘 1, 그 다음에 얘 요렇게 나왔죠. 그래서 요거 다 적용하면 이때 전달함수는 요렇게 되겠습니다. 요것과 똑같은 것을 찾으면 4번에 있네요. 그래서 63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뭐 계산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거의 퀴즈에 가깝죠. 그래서 그냥 편한 마음으로 한번 요 공식이 의미하는 것대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고 여기까지 한번 적어 보실게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64번 그림과 같이 블록선도의 제어 시스템에 단위 계단 함수가 입력되었을 때 정상 상태 오차가 0.01이 되는 A의 값은 문제에서 오차가 0.01이 되는 여기 A의 값을 물어봤네요. 해설을 보면 단위 계단 입력일 때 정상 상태 오차의 공식을 적어놨습니다. 자, 여기 보면 단위 계단 함수가 입력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단위 계단 입력일 때 정상 상태 오차 구하는 공식은 이렇습니다. 1 플러스 위치 편차 상수 분의 S 곱하기 RS. 요 RS는 입력을 뜻하죠. 입력이 근데 어떤 입력? 단위 계단 입력. 단위 계단 입력은 S분의 1이에요. 그래서 요 분자는 S 곱하기 S분의 1 해서 1이 됩니다. 여기 오차는 단위 계단 입력, 뭐 속도 입력, 가속도 입력 요렇게 있는데 그때 오차를 구하는 식이 쭉 있어요. 근데 그 식에서 분자는 항상 1이 된다는 거. 요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위치 편차 상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게르프 전달 함수의 S를 0으로 보낸 값이 위치 편차 상수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 조금 어렵지요. 그런데 많이 풀어보시면 뭐 리미트를 몰라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여기 리미트에서 S를 0으로 보낸다. 이게 극한을 의미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S에 0을 적용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 GS, HS 얘는 뭐냐면 게르프 전달함수라고 해서 우리 전달함수 구할 때 1 마이너스 루프 이득 분의 전향 경무 이득으로 구하죠. 여기서 게르프 전달함수가 요 루프 이득 얘기하는 거예요. 루프 이득 어떻게 구하죠? 요렇게 한 시점에서 시작해서 그 시점으로 돌아오는 것, 이게 루프 이득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의 루프 이득 S 플러스 A분의 19.8 얘가 게르프 전달함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게르프 전달함수는 GS, HS로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얘를 적용하면 리밋 S로 0으로 보낸 S 플러스 A분의 19.8은 S를 0으로 보낸대요. 그럼 여기에 0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A분의 19.8 얘가 위치 편차 상수 이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식을 정리하면 1 플러스 위치 편차 상수 구했지요. A분의 19.8 분의 S의 요거 단위 계단 입력 S분의 1이라고 했죠. S분의 1 적용하면 얘랑 약분돼서 분자는 1이 된다고 했습니다. 단위 계단 입력에서의 정상상태 오차나 뭐 속도 입력일 때 정상상태 오차, 가속도 입력일 때 정상상태 오차 모두 분자는 1이 된다는 거. 요거 알아두세요. 그리고 분모는 1 플러스 A분의 19.8 얘가 0.01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식을 A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해 볼까요? 분수를 보면 요 분모와 요 결과값하고 자리를 바꿔도 되죠. 이런 거예요. A분의 B는 C다. 요거는 C분의 B는 A로 식을 이렇게 바꿔 써도 식은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5분의 10은 2죠. 요 분모와 결과값을 자리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2분의 10은 5다. 그죠? 2분의 15잖아요. 이렇게 식은 성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것도 분모와 결과값을 자리를 바꾸면 0.01분의 1은 1 플러스 A분의 19.8이다. 요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여기 교재 보면 요 위에 이렇게 정리된 값이죠. 그래서 0.01분의 1은 100이에요. 그래서 A분의 결론 1 플러스 A분의 19.8은 100이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100. 여기서 1을 넘기면 이거는 요 식에 더해진 형태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빼줘야 돼요. 그래서 A분의 19.8 100-1은 99지요. 그래서 A분의 19.8은 99다. 여기서도 분모값하고 결과값하고 자리 바꿔도 되지요.
그래서 A는 99분의 19.8이다. 얘 계산하면 A는 0.2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64번에 0.2는 1번에 있네요. 그래서 64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이해하기 힘드셔도 그냥 여기 해설, 제가 해설해 놓은 거 그냥 한번 쭉 한번 써보세요. 써보면서 분명히 배울 수 있는 기본 수학 내용이 있을 겁니다. 아셨죠? 한번 써보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65번 그림과 같은 보드 선도에 이득 선도를 갖는 제어 시스템의 전달 함수는 이 문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전항 정답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어떤 식으로 푸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 표를 보면 여기가 개인 이득을 의미하고요. 이득. 이쪽이 라디안 포 세크 오메가죠. 각 주파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보면은 0.01일 때 이득이 20입니다. 요거 가지고 해결하는 거예요. 자, 여기 해설 보면 보드 선도에서 오메가 각 주파수가 0.01일 때 이득이 20이라고 했죠. 근데 이득 구하는 공식은 이래요. 20 로그 10의 전달 함수의 절대값. 요 공식을 이용해서 나온 이득 값이 20dB이랍니다. 그러면 로그 10의 전달 함수의 절대값이 1이란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이때 요 GS는 10이 돼야, 전달 함수는 10이 돼야 로그 10의 전달 함수가 1 값을 갖습니다. 로그는 어떻게 나타내는 거냐면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10의 1승은 10이죠. 얘를 로그로 나타내면 10의 밑으로 두고요. 요 결과값을 이 안에다 넣고 얘가 1이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로그는. 자, 10의 2승은 100이죠. 요것도 로그로 나타내면 로그 요 10을 요 밑으로 두고요. 100을 안쪽에다 넣고 여기 자승을 결과값으로 둡니다. 로그 10의 100은 2다. 로그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로그 10의 절대값이 1이라고 했죠. 1이 나오려면 10의 1승 요 1이 결과값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10의 1승은 10. 요게 안으로 들어가서 이때 전달함수는 10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결론은 오메가 요 각 주파수가 0.01일 때 전달함수의 크기는 10이 되는 것을 여기서 찾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다 문제 하나씩 이제 적용해 보면 S는 J 오메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요거는 암기사항이에요. 그래서 S를 J 오메가로 바꿔주고 요 오메가에다가 0.01을 적용해서 요 전달함수 값이 10이 나오는 걸 찾으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다 적용해서 찾아보니까 답은 2번에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요 S J 오메가로 바꿔줘도 된다고 했죠. 플러스 1 J 오메가 10 플러스 1 분의 10 요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2번의 식을 S에다가 J 오메가를 적용하면 요렇게 정리가 되고요. 오메가가 0.01일 때 여기 GS 전달함수가 10이 나와야죠. 그래서 요 오메가에 0.01을 적용해 주면 요렇게 식이 되는데 요 공학용 계산기에다가 넣고 계산하면 10이랑 가까운 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때 전달함수가 10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건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 전항정답 처리가 됐습니다. 전항정답 처리가 됐다는 얘기는 다음엔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드 선도를 주고 이렇게 푸는 문제는 이런 식으로 푼다는 거 요거 한번 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6번 그림과 같은 블록 선도의 전달함수는 전달함수 블록 선도에서 전달함수 어떻게 구하죠? 1-루프 이득의 합분의 전향 경로 이득으로 구하죠. 우선 전향 경로 이득부터 볼까요? 전향 경로 이득은 입력부터 출력까지 다이렉트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력, 출력까지 다이렉트로 GS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전향 경로 이득은 GS. 자, 루프 이득 볼까요? 루프 이득은 여기서 시작돼서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요. 또 하나는 이쪽으로 가네요. 그럼 루프 이득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를 보면 GS, H1S 네 부호가 여기 마이너스죠. 여기도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GS H1S 마이너스 H1S 플러스 두 번째 거 GS 마이너스 H2S. 자, 두 개 더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환경로이득 여기다 적용하고 루프 이득 여기다 적용하면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이렇게 정리가 돼서 마이너스 여기다 곱해주고 마이너스 여기다 곱해주면 플러스가 돼서 1 플러스 GS H1S 플러스 GS H2S 분의 GS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여기서 GS 똑같이 있죠. 그래서 GS로 묶으면 1 플러스 GS에 H1S 플러스 H2S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과 똑같은 것을 찾으면 답은 4번에 있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어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문제는 그냥 식에서 의미하는 규칙에 따라서만 적용해주면은 누구든지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예요. 꼭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 본인이 직접 해보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67번 그림과 같이 논리회로와 등가인 것은 그림을 보니까 D 모양이죠. D 모양. D 모양은 AND 회로예요. 네, 이것도 똑같고요. 요거 요렇게 들어간 건 OR 회로에 요 R 조금 크게 그릴까요? OR 여기 보면 요렇게 들어갔지요. 네, 그래서 요거 보고 요렇게 생긴 건 OR이다. 예,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OR 회로가 되겠습니다. 자, AND는 곱셈 개념이고 OR은 덧셈 개념이지요. 자, 보면 A가 들어가고요. B가 들어가다가 요 부정을 만났네요. 부정은 바를 의미하죠. 그래서 A, AND니까 곱하기 B가 되는 거예요. B의 부정. 이렇게 되고요. 요 두 번째 거 들어가는 거 볼까요? A가 들어가면서 부정이 있네요. 그러면 A 부정에 B가 들어가서 AND회로. 그러면 곱해주는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보면 A가 그냥 들어가고요. B도 그냥 들어갔네요. 어떤 게이트에? AND 게이트에. 그러면 A, B가 곱해진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식을 표현할 수 있는데 요 세 개가 어디로 들어가요? OR 게이트. 덧셈 개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 세 개를 다 더해준 게 출력이 Y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요거과 등가인 걸 이렇게 찾으면 보기에는 없지요. 그래서 얘를 정리해서 이제 보기에서 찾아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동일 법칙이라는 걸 적용을 해서 하면 좀 쉬워져요. 동일 법칙은 이렇습니다. A 플러스 A는 A다. 즉 AB 플러스 AB도 AB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동일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A, B를 하나 더 더해줘도 출력은 같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요것 가지고 식을 정리하면 여기 보면 요것과 요것 A가 똑같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A로 묶고 B, 바 플러스 B 요렇게 되겠네요. 요거 두 개를 정리하면 요거 두 개 정리해 볼까요? 얘는 B가 똑같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B로 묶고 나머지 A바 플러스 A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B바 플러스 B는 1이에요. 1. 나와 부정이 되는 걸 더하면 1이 나옵니다. 계속 출력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1 곱하기 A면 A 플러스 얘도 A바 플러스 A는 1이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이렇게 게이트로 그려보면 플러스죠. 플러스면 OR 게이트 OR 하면 이렇게 생긴 게 OR 게이트라고 했어요. 뒤에가 뿌룩 들어간 게. 그러면 얘가 되겠네요. 여기 있네요. 요 밑에 거는 요 부정이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안 되고 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B에 OR 게이트 들어가서 출력이 나오는 논리회로는 2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냥 이렇게 설명을 듣지 않고 풀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맞습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설명을 듣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대로 그냥 연습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야, 이런 문제 또 시험에 나오면 또 변형해서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은 시험장에서 하자고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기출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꼭 스스로 연습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68번 다음의 게르프 전달함수에 대한 근궤적의 점근선이 실수축과 만나는 교차점 구하랍니다. 교차점 구하는 공식, 이거는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점근선의 교차점은 극점의 근의 개수 마이너스 0점의 근의 개수 분의 극점의 근의 합 마이너스 0점의 근의 합. 자, 극점이 뭐고 0점이 뭐냐면 게르프 전달함수 문제에서 줬어요. 그죠? 극점은 이 게르프 전달함수의 분모를 0으로 만드는 S의 값. 0점은 뭐겠어요? 이 게르프 전달함수의 분자를 0으로 만드는 S의 값. 요게 0점, 요게 극점입니다. 자, 그러면 분모를 0으로 만드는 S의 값 한번 볼까요? 요거는 S의 제곱. 그럼 근이 몇 개 있다는 얘기예요? 2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보면은 얘가 0이 되면 이 분모가 0이 되겠네요. 그럼 0. 그런데 근이 몇 개라고요? 2개. 그래서 0, 0. 요 가로 안이 0이 되면 이 분모도 0이 되겠죠? 그래서 S는 마이너스 1. 여기도 마찬가지로 0이 되면 분모 0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그래서 극점의 근은 0,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1개, 2개, 3개, 4개, 5개. 그래서 극점의 개수는 5개. 자, 0점 보면은 분자를 0으로 만드는 S는 그냥 마이너스 3, 한 개만 있네요. 0점의 근은 마이너스 3이고 개수는 1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다음에 이 공식에다 적용시키는 겁니다. 극점의 근의 개수 5개죠. 5 마이너스 0점의 근의 개수 마이너스 1개. 그래서 5 마이너스 1 분의 극점의 근의 합 근 이렇게 5개 나왔다고 했어요. 요것을 다 더해줍니다. 0 플러스 0 마이너스 1 더해주고 마이너스 3 더해주고 마이너스 4 더해주고 마이너스 0점의 근의 합 0점의 근은 마이너스 3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3. 요거 다 계산해 주면 이때 점근선의 교차점은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68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요 공식 암기해 주시고요. 극점은 게르프 전달함수의 분모를 0으로 만드는 S의 값. 0점은 이 게르프 전달함수의 분자를 0으로 만드는 S의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것도 역시 직접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셔야 됩니다. 69번 블록선도에서 A에 해당하는 신호는 A. 요 신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요거 그림 보면은 어디서 많이 봤지요. 페르프 제어 시스템의 구성의 그림입니다. 요거 그냥 통으로 암기 주셔야 돼요. 요거 그림에서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유형의 문제들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요거는 요 그림만 암기하고 계시면 누구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한테는 1점이 중요해요. 그래서 요 그림을 보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신호 제어량이 되겠죠? 제어량. 그래서 답은 2번 제어량이 되는 거예요. 이런 유형의 문제 자주 나온다고 했어요. 이 표 꼭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70번 다음 미분 방정식과 같이 표현되는 제어 시스템이 있다. 이 제어 시스템을 상태 방정식 x 도트, 요건 x를 미분한다는 얘기입니다. x 도트는 ax 플러스 bu로 나타내었을 때 시스템 행렬 a는 여기서 요 a의 행렬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문제를 풀기보다는 답을 찾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찾냐면 우선 행렬을 보면 중간과 끝에 1이 1 이렇게 있고요. 이 문제에서 준 미분 방정식의 맨 끝에부터 적습니다. 그런데 부호를 바꿔서 적어요. 자, 플러스 2죠? 마이너스 2. 여기는 플러스 1이에요. 마이너스 1. 여기 플러스 5. 마이너스 5. 이렇게 적어놓으면 답이에요. 1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답 찾는 방법이에요. 예. 근데 이렇게 모든 문제가 다 이런 식으로 해서 풀립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이런 식으로 답 찾아 주시고요. 이거 푸는 방법은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보기에 이제 미분 방정식을 이제 상태 변수로 이제 나타내는데,
자, x1을 ct라고 하고 x1의 도트는 x1을 한 번 미분한 거예요. 얘를 x2로 두면 ct를 x1 ct라고 그랬죠? 얘를 한 번 미분한 거라고 했어요. ct를 미분, 시간에 대해서 미분했다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가능한 거예요. 그럼 x2 도트는 x1을 두 번 미분한 거예요. 얘를 x3라고 두고 x1은 ct라고 했죠. ct를 두 번 미분하면 dt의 제곱분의 d의 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x 도트 3는 세 번 미분한 겁니다. 그러면 dt 제곱, 요거 제곱이 아니라 요거 3입니다. 3. ct를 세 번 미분한 거예요. dt 세제곱 분의 d의 세제곱. 자, 보면 요 식에서 보면 요거죠,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요거를 나타내는 건데, 요거 나머지 것을 요 반대쪽으로 다 넘겨요. 이항을 하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 플러스가 다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식은 마이너스 5의 dt의 제곱분의 d의 제곱 ct, 요것도 이제 마이너스가 돼서 마이너스 dt분의 d의 ct 마이너스 2ct 플러스 요거 rt. 그래서 요런 식으로 정리가 돼요. 근데 보면은 dt의 제곱분의 d의 제곱 여기 있죠? ct 여기 있죠? 얘 뭐라고요? x3. 그래서 마이너스 5의 x3 이렇게 두는 거예요. 마이너스 dt분의 d의 ct 요거 뭐라고요? x2 마이너스 x2. ct 뭐라고요? x1 마이너스 2x1. 요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ct로 다 묶어주는 거예요. 요렇게 ct로. 그리고 플러스 rt. 요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이제 요게 x3 도트, 요게 x1을 세 번 미분했다는 얘기예요. 보면은 좀 전에 상태 방정식 어떻게 나타냈죠? x 도트 a xt 플러스 b ut. 여기는 ut가 이제 rt가 되는 겁니다. rt. 요렇게 이제 나타내는 건데, 얘 구하라고 했죠? 얘. 그래서 얘를 행렬로 나타내는 거예요. 행렬로 나타내면 x1 도트, x2 도트, x3 도트 이렇게 나타내고, x1 도트는 x2만 존재해요. 그래서 여기가 x1, x2, x3라고 두면 x2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1. x2 도트는 x3만 존재해요. 그래서 x3에 1. 이렇게 하는 거예요. x 도트 3는 x3가 5인데 마이너스 5예요. 그 다음에 x2가 마이너스 1, x1이 마이너스 2 해서 요런 식으로 행렬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얘가 x1, x2, x3, x1, x2, x3 이렇게 요렇게 두는 거고요. rt는 도트 x3에만 존재하죠. 그래서 00, 여기 x3 있는 도트 1에만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상태 방정식을 행렬로 나타내면 요런 식으로 되고요. 여기 보면 여기가 x 도트, 얘가 이제 a가 되고, 이제 얘가 이제 b가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 a 행렬 물어봤죠? 그래서 얘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복잡하잖아요. 그죠? 제가 처음에 알려드린 방법대로 여기 1 있는 거 찾고요. 그 다음에 끝에서부터 부호 바꿔서 숫자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답은 1번이에요. 71번 f2t가 우함수이고 f0t가 기함수일 때 주기함수 ft에 대한 다음식 중 틀린 것은? 이런 문제 암기하고 가는 문제가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여기 1번에 f2 우함수 나타내는 식은 이런 식으로 나타내요. 우함수가 뭐냐면 이렇게 여기가 x축이고 여기 y축이면 y축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되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사인파 있죠. 사인파. 이렇게 사인파. 이런 거 이제 y축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 되잖아요. 이런 걸 우함수라고 하고요. 기함수, 요 f0, 요 기함수라고 했죠? f0는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데, 기함수는 뭐냐면 이 0점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 되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사인파 있죠? 사인파. 이런 것들 기함수라고 합니다. 기함수는 이렇게 나타내고, 이것도 맞는 식이에요. 요거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요거는 기함수다. 이렇게 정리해놨죠. 근데 이런 문제, 이런 거 풀 줄 알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냥 똑같이 나오면은 답 찾는 문제입니다. 자, 4번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72번 평형회로에 Y결선의 부하가 연결되어 있고 부하에서의 선간전압이 100√3 위상이 0도일 때 선전류가 20 위상이 마이너스 60도 암페어이었다. 이 부하 한 상의 임피던스는 단 3상 전압의 상수는 A, B, C이다.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한 상의 임피던스 물어본 거예요. 근데 결선이 Y결선이랍니다. 자, 그럼 Y결선 이렇게 되어 있겠네요. 여기 임피던스 이렇게 있고요. 여기 임피던스 이 한 상의 임피던스를 구하래요. 임피던스는 전류분의 전압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전류 전압을 줬는데 문제에서 준 전압은 선간전압, 문제에서 준 전류는 선전류. 그런데 여기에 적용해야 되는 전류는 상전류, 상전압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 선간전압을 상전압으로 바꾸고 선전류, Y결선의 선전류와 상전류는 같죠? 그래서 요걸 적용해서 풀어라 하는 문제인데 해설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요 임피던스입니다. 자, 임피던스 구할 때 상에 흐르는 전류와 요 상에 걸리는 상전압을 적용을 해주는데 Y결선에서의 상전압은 선간전압보다 √3배가 작지요. 그래서 선간전압 100√3에 √3분의 1을 곱해주고요. 그리고 상전압은 선간전압보다 위상이 30도 늦습니다. 그래서 위상에 마이너스 30도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식에 적용하는 상전류를 보면 Y결선에서는 선전류와 상전류는 같죠. 선에 흐르는 전류가 상에 이렇게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상전류와 선전류가 같기 때문에 선전류 20 위상이 마이너스 60도 이렇게 적용을 해줘서 계산을 해주면 20 위상이 마이너스 60분의 100 위상 마이너스 30이 되겠습니다. 위상 나누기는 어떻게 해주냐면 각도 A분의 각도 B다 하면 각도 B 마이너스 A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는 거예요. 자, 요거 가지고 요걸 정리해 보면 20분의 100 각도 마이너스 30에다가 마이너스 60을 빼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0 빼기 마이너스 60 요거 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30 플러스 60도가 되겠네요. 요 계산하면 20분의 100은 5가 되고요. 마이너스 30 플러스 60은 30도. 그래서 한 상의 임피던스의 크기는 5옴, 위상은 30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Y결선에서 상전압은 선간전압보다 √3배가 작고 선전류는 상전류와 같다는 거. 이게 포인트죠? 이 문제 직접 풀어보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3번 그림의 회로에서 120V와 30V의 전압원에서의 전력은 각각 몇 와트인가? 단 전압원에서 공급 또는 발생하는 전력은 양수이고 소비 또는 흡수하는 전력은 음수이다. 이 문제는 120V와 30V에서의 전력, 각각의 전력을 구하라는 얘기죠. 자, 전력 어떻게 구하죠? P는 VI로 구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120V 넣고 전력 구하고 또 여기다가 30V 적용해서 전력을 구해라 하는 건데 전류는 모르죠. 전류. 이거 직렬이기 때문에 전류는 여기에 전류값 그리고 여기 35V 지나도 전류값은 다 같을 거예요. 직렬에서는 전류값이 일정합니다. 자, 그래서 전류값을 구하면 전류는 R분의 V죠. 네, R분의 V. 여기서의 저항 R은 합성 저항을 의미해요. 그래서 30옴 더하기 15옴 분의 전압 보니까 여기 플러스고 여기 플러스네요. 그러면 두 개의 전압을 더해줘야 될까요? 빼줘야 될까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빼줘야 되는 거예요. 자, 얘를 기준으로 하면 얘는 120V가 되고요. 얘는 방향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0V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전체 걸리는 전압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전체 전류는 30 플러스 15분의 120 마이너스 30 하면 2A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가 2A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각각의 전압원에서의 전력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20V의 전화번에서의 전력, P는 VI죠? 그래서 여기다가 120V 적용하고 전류는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쪽 방향. 그래서 그 방향에 맞는 2A. 그래서 240W가 되고요. 30V에서의 전화번의 전력. 전류는 이쪽 방향이에요. 보니까 30V에서의 나가는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전류, 이쪽 방향으로 나가는 게 정방향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구한 전류는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전류의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돼요. 왜냐? 30V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때 2A는 방향이 다른 전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0V의 전화번에서의 전력은 30 곱하기 마이너스 2 해서 마이너스 60.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전류나 전압이나 기준을 정해놓고 그 방향의 반대일 경우에는 부호가 바뀐다는 거.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74번 각상의 전압이 다음과 같을 때 영상분 전압의 순시치는 단 상의 전압의 상수는 A, B, C다. 자, 문제에서 물어본 게 영상분의 전압이죠? 영상분 전압 어떻게 구할까요? 3분의 1에 각상의 전압을 다 더해줍니다. 그러면 이 값들 여기다가 다 적용해주면 되겠지요. 44인 오메가-t 플러스 B상 44인 오메가-t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44인 오메가-t 플러스 2파이. 요거 이제 계산을 하는데 요거는 요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워요. 그래프를 그리면 44인 오메가-t, 요 40이 최대값이죠? 40이 최대값인 사인 오메가-t. 요거는 이제 기본파죠? 자, 요렇게 그려지고요. 44인 오메가-t 마이너스 2파이. 요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건 뭐죠? 이제 얘가 오메가-t 시간의 함수예요. 90도. 여기 각도에서의 파이는 180도예요. 180도 나누기 2는 90도예요. 즉, 90도 늦게 출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것보다? 여기 사인 오메가 t보다.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요? 여기보다 90도 늦게 출발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이쪽으로도 이렇게 연장하면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더 연장해볼까요? 이렇게. 요것도 연장하면 뭐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그죠? 자, 요번에는 여기 44인 오메가 t 플러스 2파이. 요거 한번 해볼까요? 플러스 2파이는 어떤 걸 의미할까요? 90도 빨리 출발했다는 얘기예요. 어떤 것보다? 여기 기본 사인 오메가 t보다. 그러면 여기보다, 여기 시간이니까 이게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죠? 흘러가는데 95 빠른 거는 이쪽에서 먼저 출발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자, 보면 이 세 개를 한번 다 더해볼게요. 더해보면 이 검은 거와 요 파란 거 서로 반대가 방향이고 크기가 같겠죠. 그러면 서로 더해주면 0 없어집니다. 그래서 남은 건 요 빨간색으로 그려진 파형만 남아요. 빨간색으로 그려진 파형은 여기 처음 그린 44인 오메가-t 얘지요. 그래서 이 식을 계산을 하면 얘만 남습니다.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44인 오메가-t 정리하면 3분의 40 사인 오메가-t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과 똑같은 걸 찾으면 2번의 답이 있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5번 그림과 같이 삼상평형 순저항 부하에 단상 전력계를 연결하였을 때 전력계가 더블 와트를 지시하였다. 이 삼상부하에서 소모하는 전체 전력은 문제를 보면 삼상평형이고 순저항 부하랍니다. 저항만 있고 저항 3개가 다 동일해요. 삼상평형이고 저항이 3개면 저항 3개가 다 동일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린 전력, 여기서 측정된 전력과 여기서 여기 측정된 전력은 동일하겠지요. 그래서 여기다가 전력계를 하나 더 이렇게 설치를 해서 측정을 해도 여기는 더블 와트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거 딱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력계법을 이용해서 와트, 유효전력 구할 수 있겠지요. 유효전력 P는 이 전력계법 2개의 전력 측정치를 더해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 와트로 똑같으면 와트, 여기 와트. 답은
EW가 되겠네요. 75번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 전력계법에서 유효전력 구하는 방법은 두 개의 전력 측정치를 더해준다는 거. 네,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6번 정정 용량이 C파라드인 커패시터의 단위 임펄스의 전류원이 연결되어 있다. 이 커패시터의 전압은 시간의 함수로 나타내란 얘기예요. 자, 우선 우리 전압은 어떻게 구하죠? 전압. 전류 곱하기 임피던스. 그죠? 근데 여기 임피던스는 캐피시턴스밖에 존재하지 않네요. 그래서 전압 곱하기 캐피시턴스를 곱하는데, 자, 요것을 라플라스 변환해 볼까요? 그러면 V, S는, 근데 여기 흐르는 전류가 단위 임펄스 전류래요. 임펄스 전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그냥 1이에요, 1. 그리고 여기 캐피시턴스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CS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했을 때 전압은 이렇게 돼요. 즉, CS분의 1이죠. 얘를 이제 시간의 함수로 바꿔야 돼요. 시간의 함수로 바꾸려면 역 라플라스 변환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역 라플라스 변환하면 C분의 1은 그냥 상수니까 C분의 1로 되고요. S분의 1은 단위 함수죠. 그죠? 단위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S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 S분의 1을 다시 역변환하면 단위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시간의 함수로 나타낸 VT는 C분의 1의 UT. 여기 단위 함수는 UT라고 했죠? 요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되는데, 요거 이해가 어려우시면 암기하겠습니다. 암기. 정정 용량이 C파라드인 커피시터의 단위 임펄스 전류가 흘렀을 때 이때의 전압은 요렇게 나온다는 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갈게요. 77번 그림의 회로에서 T가 0초에서 스위치를 닫은 후 T가 1초일 때의 회로의 전류는 약 몇 암페어인가? 자, 요거는 회로를 보니까는 R, 저항과 인덕턴스 있죠. 그래서 RL 과도 현상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때 흐르는 전류의 식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식에다가 문제에서 준 단서들을 적용해서 구하는 거예요. 자, 닫은 후 1초일 때의 회로에 흐르는 전류예요. 자, 보면 저항 R, 5옴 있네요. 그죠? 5분의 전압 보니까 20V. 그죠? 20 적용하고 1 마이너스 요거 자연상수거든요. 요거는 고학용 계산기에 있습니다. 그대로 똑같이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고학용 계산기 2 눌러주고 마이너스 L 5hen이네요. 5분의 저항 5, 그 다음에 시간 1초. 요렇게 차례차례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공식에다만 넣어서 고학용 계산기에 눌러서 계산을 하면 2.52A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암기해야 될 사항은 RL 회로에서의 과도 현상이 일어날 때 전류값 요렇게 구한다는 거, 요거 암기하고 고학용 계산기 요거 자연상수 넣어서 꼭 계산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78번 순시치 전류 IT는 IM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암페아의 파고율은 약 얼마인가? 파고율 물어봤습니다. 파고율은 시료값분의 최대값 요렇게 나타내죠. 그리고 파고율과 비슷한 게 뭐 있죠? 파형률 있지요. 요거는 암기를 이렇게 해주세요. 파고율 먼저 써주고요. 그 밑에 파형률을 써줍니다. 요 고자가 높을 고 요런 의미에서 높게 쓴다 뭐 요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요렇게 써주신 다음에 요 옆에다가 는하고 최실평 이렇게 써주세요. 파고율은 시료값분의 최대값, 파형률은 평균값분의 시료값. 예, 요렇게 암기하시면 암기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파고율이죠. 파고율은 시료값분의 최대값. 시료값은 최대값에다가 루트 2를 나눠서 구하죠. 그래서 루트 2분의 여기 최대값. 요 사인파를 나타내는 식에 요 앞에 있는 숫자가 최대값이에요. 요거 분의 최대값 IM. 예, 정리하면 번분수지요. 요거는 루트 2분의 IM 분의 요 IM은 1분의 IM 이렇게 적어도 되죠. 번분수.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 먼 거 곱해서 분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최대값 IM 약분돼서 남는 건 루트 2만 남네요. 그래서 답은 루트 2, 1.414죠. 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 파고율과 파형률 구하는 공식 꼭 암기해 주시고요. 여기 사인파를 나타내는 식에 여기 제일 앞에 있는 수가 최대값이라는 거. 그리고 시료값은 최대값에 루트 2를 나눠서 구한다는 거. 요런 내용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79번 그림의 회로가 정저항 회로로 되기 위한 L 미리헨리는 단 저항은 15옴 캐피시턴스는 1000 마이크로 파라드이다. 자, 이런 회로에서의 정저항 회로 조건은 이렇습니다. 저항의 제곱은 C분의 1이다. 요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예요? 인덕턴스죠? 인덕턴스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C가 넘어가서 아래 제곱에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식은 정리가 되고요. 저항 10 제곱이죠. 그래서 10의 제곱 곱하기 캐피시턴스는 1000 마이크로 파라드. 1000에다가 기본 단위 파라드 단위로 변환해주면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해줘야죠. 그리고 얘를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계산이 되네요. 10의 마이너스 1승 헨리. 네, 요렇게 계산이 되죠. 요걸 계산하면 요렇게 계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미리헨리죠. 그래서 10의 3승 곱해주면 100 미리헨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회로에서의 정저항 회로 조건은 요렇게 된다는 거.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0번 분포 정수 회로에 있어서 선로의 단위 길이당 저항이 100옴/m, 인덕턴스가 200mH/m, 누설 컨덕턴스가 0.5몬/m일 때 일그러짐 없는 조건, 무회용 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단위 길이당 커패시터는 몇 마이크로 파라드/m인가? 문제에서 무회용 조건 줬어요. 이것 가지고 푸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자, 무회용 조건은 RC는 GL과 같다. 요것도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요 글로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죠? 커패시터. 요 C 구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R 넘어가서 나눠주면 되죠. 그 C. R 넘어가서 나눠주면 저항은 100옴/m. 100 분의 누설 컨덕턴스 G는 0.5 몬/m. 0.5 그리고 인덕턴스 L은 200mH/m 200mH니까 기본 단위 헨리로 바꿔주면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해줘야죠. 그래서 2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얘 계산하면 10의 마이너스 3승 파라드/m가 나오는데 문제에서는 마이크로 단위로 구하라고 했죠. 마이크로 파라드/m로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10의 6승을 곱해주면 1000 마이크로 파라드/m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무회용 조건 요거를 알고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요거 암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2년 1회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 기출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문제 보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죠? 공식이 됐던 뭐 이론이 됐던 이런 것들 한 번씩 더 체크해 주시고요. 계산 문제 같은 건 꼭 내가 한번 풀어보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 기출문제 해설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